안녕하십니까?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황민욱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첫 시간이죠. 그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실기 제 1장이 되겠습니다. 제 1장은요. 도면의 이해와 작성입니다. 도면의 이해와 작성에는 크게 세 가지 부류, 또 우리 교재는 지금 현재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3절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전기 배선용 심벌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면에는 어떤 것들에 심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시퀀스 회로도 및 논리 회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전동기 어떻게 기동하고 정지하고 역회전 시키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좀 같이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단선도 또는 복선도 그리고 실제 도면에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제 1절 전기 배선용 심벌입니다. 전기 배선용 심벌은 여러분들 도면, 전기 도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 도면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선, 도형, 기호 이런 걸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죠. 도면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심벌이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뜻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뜻을 이해하시고 사실 표현도 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도면에 표현된 심벌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또 그 뜻이 그대로 여러분들도 표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읽고 쓰기가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좀 공부를 해 두셔야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도면 심벌에는, 도면에 표현되는 심벌에는 전기 사용 자재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배관, 배선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특정한 표기. 특정한 표기라는 거는 여러분들 약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약호들을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문제는 문항수는 전체적으로 한 2문제에서 3문제까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요즘엔 이제 종합적으로 물어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기라기 기대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어떠한 문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벌 좀 많이 암기를 해 두셔야 하고요. 첫 번째 보시죠. 우선은 심벌을 쓰는 이유는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도면은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이해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해가 필요하죠. 그 이해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기호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심벌은 KSC 0301 옥내 배선용 그림 기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양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출제되는 부분만 저희가 선별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규칙. 그러니까 한 20% 정도 이해를 하시고 그 규칙에 따라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텐데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규칙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암기하시는 게 훨씬 편하세요. 일부 규칙이 있는 것들은 그 규칙을 따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규칙을 한번 보시죠. 우리 심벌에는 기본적인 약호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약호. 간단하게 알파벳이나 기호나 문자나 숫자나 이런 걸로 간단하게 알기 편하게 이제 표시해 두는 걸 우리가 약호라고 하고요. 두 번째,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림화하고 기호화한 게 이제 세 번째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간단하게 요점을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하게 우리 적요라고 하기도 하고 적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요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심벌에 그대로 표시되어 있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 첫 장, 제일 먼저 보시면 교재 10페이지입니다. 전기 배선용 심벌 제 1번 전선이고요. 우선 여러분들 이 전선표를 보시면 여기 말씀드렸던 약호, 그 다음에 명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잠깐 동영상을 정지하시고요.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알파벳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 하는 내용들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동영상을 정지하시고요. 예, 한번 쭉, 요 전선만큼은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훑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저 하나 더 있죠. 우리 여기까지 VV 케이블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알파벳의 규칙을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전선이라는 거를 조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전선. 여러분들 그냥 뭐 전기 재료, 전기 자재 할 때 전선은 뭐 통용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전기공학을 전공하시고 전기공사 기사를 따시고 전기공사 산업 기사를 따셨다면 전선과 예, 절연전선 그리고 케이블 이렇게 세 가지는 좀 구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까 전에 전선, 약호를 조금 이해하시는데 편하시거든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이제 전선과 케이블은 확연히 예,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 전선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체가 필요하죠. 도체. 아마 전력전선공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도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얘를 도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주로 뭐를 사용하나요? 뭐 단선도 사용하시죠. 단선 사용하시고, 그죠? 연선을 또 사용합니다. 연선도 사용하죠. 예, 요게 우리 일반적으로 도체입니다. 도체의 재료는 어떤 걸 주로 많이 사용하나요? 예, 그쵸. 구리를 많이 제일 사용하죠. 여러분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구리입니다. 그리고 간혹, 예, 알루미늄을 사용을 하시죠. 뭐, 이렇게 사용한 걸, 우리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나요? 나도체, 우리 BC. 나도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여기까지 우리 보통 와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선이 있고요. 그러면 이 전선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따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절연물을 하나 씌웁니다. 보통 절연물은 뭐 우리 고무 또는 폴리에틸렌, 에틸렌 이런 합성, 수지 이런 것들로 절연을 하죠. 우리가 요거를 그래서 절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절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체를 한번 절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절연 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우리 절연 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인슐레이션, 뭐 인슐레이터 뭐 이렇게 해서 절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절연 전선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케이블은 뭐냐? 케이블은 여기 한 번 더 절연을 한 거를 우리가 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시게 되면 여기가 케이블이 되죠. 케이블은 뭐 여기를 우리가 시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뭐 시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외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 도체가 있고 한번 절연을 하게 되면 절연 전선이 되고요. 한 번 더 피복을 하거나 외장을 씌우거나 시스를 씌웠을 경우에는 그죠? 우리가 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규칙이 생겼습니다. 전선을 표기를 할 때 맨 처음에는 도체를 표기를 한다. 그 다음에 절연물을 표기를 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 시스, 외장을 표현을 한다. 이게 우리 기본적으로 도체를 표현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용어들만 조금 기억을 하시면 우리가 절연, 전선, 약호에 대해서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선 예, 알파벳 약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 전선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도체와 절연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외장을 씌우게 되면 케이블이 된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도체의 종류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C로 표현되는 것들은 구리, 연동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요. 때로는 경동선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C라는 알파벳 기호가 사용이 된다. 또는 CU 뭐 사용도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거의 90% 이상이 구리 도체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C가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C가 표현이 안 되고 바로
절연물만 표현되는 경우가 우리 케이블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체를 알루미늄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A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철심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S를 사용한다. 이게 우리 도체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절연물 한번 보시죠. 절연물은 많은 절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절연물이 우리 비닐. V를 사용해서 비닐이라는 비닐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비닐 절연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V로 표시되어 있는 게 비닐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PE, 폴리에틸렌, 에틸렌. 그래서 PE 또는 E를 사용하면 폴리에틸렌, 합성 수지를 사용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절연물로 C라고 사용을 되면, 그죠? 우리 XLP, 크로스 링크 폴리에틸렌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하고요. 좀 중복이 되긴 하지만 C, 또는 CT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캡타이어 케이블이라는 건데요. 캡타이어 케이블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절연 전선을 여러 가닥 씌우고 외장을 한 케이블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캡타이어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 조금 공통되지만 뭐 여러 번 중복되지만 주로 절연물에는 C는 우리 폴리에틸렌, 크로스 링크드 폴리에틸렌, XLP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표기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표기. 뭐 여러분들 환경하면 뭐 이 케이블이 이 전선이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걸 우리가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옥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웃도어 또는 뭐 이렇게 표현하죠. 아웃 밖에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O를 사용하게 되면 옥 외에 사용하는 경우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W. 뭐 여러분들 뭐 W는 뭐 많이 혹시 전기 제품 사용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W는 우리 방수형, 수밀형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WP 동일한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배울 지금 전선 말고도 다른 심벌에 WP 이렇게 적혀 있으면 우리 수밀형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F. 우리 F는 뭐 파이어, 그죠? 불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내화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체, 절연물, 그다음에 그 케이블 또는 전선이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다라는 거. 이게 전체적인 우리 알파벳의 기호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일부분은 전선뿐만 아니라 모든 심벌에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전선입니다. 좀 여러분들 뭐 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 뭐 많이 기억을 하시죠? 여기 전력전선공학에서 많이 배우셨던 거. ACSR. 뭐 ACSR이면 어떤 걸까요? A는 이제 도체에 대한 표현이겠죠. 구리 도체가 아닌 알루미늄 도체를 사용했으니까 알루미늄입니다. A를 사용했고요. C는 사실 여기에 케이블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는데 우선은 C는 그냥 케이블이라는 용어로 알고 계시고요. SR, 그죠? S는 뭐였죠? 스틸, 보강이 됐다는 거죠. R은 그죠? 리인포스드 해가지고 우리 보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심, 알루미늄, 연선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요 밑에 내려가기 전에 뒤에 거 잠깐 먼저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그죠? OW 전선입니다. OW 전선. O는 어떤 걸까요? 환경에 대한 얘기죠. 옥에 사용되고 있다. 그럼 OOO. 지금 요 세 가지는 지금 전부 다 옥의 전선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옥의 전선이고요. 그 다음에 W는 수밀형이라는 얘기죠. 우리 수밀형이라는 얘기인데 수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닐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OW 전선은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절연 전선, 절연을 한 번 했기 때문에 다 절연 전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규칙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OE 전선. 옥외용, E는 우리 폴리에틸렌이었죠. 그래서 OE 전선은 옥외용 폴리에틸렌 절연 전선이다. 그리고 OC 전선. C는 어떤 거였나요? XLP,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OW, OE, OC 무난하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앞으로 조금 넘어와서요. 그러면 여기 ACSR, OE 전선, ACSR, OC 전선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으시겠죠? OE, OC는 당연히
5개형, 5개형이다. E는 폴리에틸렌, 그다음 C는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전선이고 어떤 전선으로? 예, ACSR 전선으로요. 그래서 5개 강심 알루미늄 도체 폴리에틸렌 절연 전선은 ACSR 552 그리고 5개형 강심 알루미늄 도체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전선이다. 그러면 ACSR 5C 전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OW52 5C 전선 어떤 전선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거는 도체에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다 구리 도체였죠. 하지만 여기 앞에 지금 도체에 알루미늄을 표현했기 때문에 전부 다 알루미늄 도체를 사용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은 그쵸?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많이 유력한 거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있죠. 우리 지중 케이블입니다. 지중 케이블. 예, 이 두 케이블은 조금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케이블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뒤에 그죠? 예, 절연을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예, 중성선으로 도체를 사용을 했다. 그래서 동심 중성선 예, 그 다음에 전력 케이블이다. 어떤 걸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교폴리에 비닐 절연 가교폴리에틸렌 비닐 외장 케이블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용어는 동심 중성선 차수형 케이블이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 W 붙은 거 우리 수밀형이라는 거. 그래서 수밀형이라는 거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두 개의 케이블은 어디에 많이 사용하느냐면 그죠? 이거 우리 지중에 많이 사용합니다. 지중 예, 보통 22,900kV 예, 이거에 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케이블이기 때문에 문제에 자주 나오죠. 이건 어떤 때 많이 사용합니까? 가공 전솔레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죠? CV 케이블 뭐 뒤에 있는 거는 뭐 전압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압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CV는 어떤 겁니까? 예, C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그렇죠? 가교 폴리에틸렌 C는 가교 폴리에틸렌 V는 그렇죠? 비닐 절연 전선이라는 거. 그래서 두 개가 같이 하나는 절연, 하나는 외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케이블이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는 그죠? DV 전선. 그죠? D자는 우리가 예, 다운, 그 다음에 딥 이런 용어에서 D 그래서 예, 인입용 전선에 사용합니다. 우리가 다운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가공 케이블에서 가공 전선로 해서 그죠? 옥내로 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인입용 케이블로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V 절연이 되어 있는 거는 그죠? 예, 비닐 절연 전선이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EV 조금 기억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EV 케이블입니다. EV 케이블은 E는 폴리에틸렌 절연 전선이죠. 그리고 뒤에 한 번 더 외장을 했죠. V로 비닐로 그래서 비닐 시스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좀 전체적인 예, 전선의 표기 방법, 도체, 절연물, 시스 그리고 보강은 뭐 어쩔 수 없이 따로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앞이나 뒤쪽에 환경을 표현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서는 OW52, OC 전선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NR 케이블. 뭐 보통 일반적으로 옥내 케이블에 NR 케이블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NR 전선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전까지, 뭐 2010년 전까지는 좀 자주 물어보던 예,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그래도 한 번씩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 70도인지 90도인지는 그건 둘째 문제고요. 우선 NR 전선이었다라는 거, 그건 어떤 걸 표현하느냐? 450V에서 750V의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이다 라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전선은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전멸기 들어가겠습니다. 전멸기. 지금 전멸기부터 기기 또는 뭐 등기구, 그 다음에 뭐 개폐기, 그 다음에 콘센트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심벌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뭐 약호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약호. 그 다음에 명칭. 그 다음에 기호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기호,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그게 요약이 어떤 내용인지라는 이 네 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갖냐면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호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약호로만. 말 그대로 뭐 ACSR, 그 다음에 CV 케이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부터 전멸기부터 나오는 것들은 전체적인 심벌의 형태는 어떠한 기호가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요약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뜻할 경우에는 뭐 여기에 약호를 또한 쓰기도 합니다. 그 약호가 보통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보통 기호의 우측 하단에 표현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에서 이 기호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그 기호의 전체적인 기능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멸기 한번 보시죠. 예. 전멸기는 여러분들 어떤 걸 전멸기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방에 있는 형광등 스위치, 등기구의 스위치, 그걸 우리는 전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전멸기, 뭐, 딱딱딱딱 한번 뒤돌아보시면 보이시는 거, 그 스위치를 우리 전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멸기를 표시는, 그쵸, 동그라미에서, 진한 동그라미.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럼 표현을 하나 했네요. 기호를 하나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요약이 되겠습니다. 어떤 요약이면, 이 전멸기에 사용할 수 있는 암페아 수가 10A 이하인 경우는 표시하지 않는다. 방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표기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15A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류값을 그렇죠,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15A 이렇게 쓰겠다. 이거 뜻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극수를 얘기를 한다. 극수. 극이 두 개 있다. 그러면 2P. 그 다음에 3로 스위치. 3로 스위치는 어떤 건 아시죠? 3로 스위치라는 건.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거. 이런 스위치를 우리 3로 스위치라고 얘기하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3이라고 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는 4로 스위치인 경우에는 4 이렇게 쓰겠다. 그게 우리 전멸기의 기본적인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전멸기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전멸기. 그리고 또 하나 더 기억해달라는 거. 아까 전에 우리 전선이랑 동일하다는 거 기억하시죠? WP. 그렇죠? 방수형이라는 거. 그 다음에 EX는 방폭형. 그 다음에 T는 타이머형이다. 그리고 여기에 화살표를 그려놨다. 이게 화살표가 무슨 뜻이냐면요. 눈금을 뜻하는 겁니다. 눈금을 뜻한다는 거는 여기 눈금 표시가 있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얼을 돌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조광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조광기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형광등의 밝기를 또는 등기구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걸 우리 조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광기고요. 여기 보기에는 15A라고 조그맣게 써 있죠. 15A 정도의 전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이하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15A. 10A면 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표기하지 않는 거, 표기되는 거 나와 있고요. 리모컨 스위치. 리모컨 스위치는 어떤 게 리모컨 스위치나요? 여러분들 이만한 조그만 리모컨으로 딱딱 누르면 형광등이 켜지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리모컨 스위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R자, 리모컨, R자를 쓰고요. 셀렉터 스위치. 셀렉터 스위치는 뭐 이렇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전멸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스위치를 한 곳에 모아서 돌려서 뭐 A회로, B회로, C회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우리 실험실에서는 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셀렉터 스위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모컨 딜레이. 리모컨 스위치하고 리모컨 딜레이는 다릅니다. 다른 제품이고요. 리모컨 딜레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사실은 그 시퀀스 회로 공부하실 때 우리 접점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접점이라는 거.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안에 리모컨 릴레이가 있는 겁니다. 릴레이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리모컨으로 조작해서 스위치를 조작하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리모컨 릴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조금 뭐 일반적인 가정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거는 리모컨 스위치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플랜트나 이런 설비에서 사용하는 게 리모컨 릴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시는 삼각형이다.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 리모컨 릴레이를 하나만 설치를 하지 않겠죠. 분전만 안에 리모컨 릴레이를 여러 개 설치할 경우에는 박스 안에 설치가 한다. 그래서 이 사각형 모양을 갖는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전멸기에 조금 여러분들 시험 문제 좀 나올 수 있는 것들 중에 한 두 가지만 조금 더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멸기 표시를 하시고요. A라고 붙이는 겁니다. 요건 그래서 뭐 자동 전멸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동 전멸기 어떤 게 있나요? 자동 스위치. 자동 스위치는 여러분들 학교나 이런 곳에 화장실 들어가면 탁 켜지죠.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나 이런 쪽에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가 많이 출입하거나 그럴 때 빈도수가 적으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스위치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동 스위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전멸기 중에 하나입니다. L이라고 쓰이는 거는요. 램프 붙임형 스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밤에 불을 켜고 싶은데 스위치를 위치를 못 찾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스위치에 조그만 파란색 LED 붙어 있는 거 많이 보실 겁니다. 그게 파일럿 램프라고 해가지고 램프 붙임형 전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좀 요 두 가지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 전멸기에서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